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신라는 미실을 기억하는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그녀의 이름은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화랑세기를 통해 전해지는 기록 속 미실은 신라 정치의 심장부에 있던 여인이었다. 단순한 궁중의 여인이 아니라 왕가 대신 장군과 화랑을 움직였던 존재. 권력의 핵심에서 미실은 끊임없이 남자들을 손에 쥐고 흔들며 마치 시대 그 자체를 대표하듯 자리 잡았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로 굳건히 다져진 나라였다. 왕위 계승은 성골 진골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만 가능했고 한치의 흔들림이 곧 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졌다. 이런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미실은 자신의 자리를 만든다. 단지 한 사람의 미모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망과 연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본능적인 정치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미실의 출신은 박석김 세성골 가문과 긴밀히 이어진 귀족 혈통이었다. 그녀의 가계는 왕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며 자라났다. 화려한 외모는 첫인상일 뿐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은 권세 있는 남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권력의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궁궐의 회랑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남아있다. 미실이 움직이면 궁이 흔들린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화랑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실이 지닌 매혹은 남자들의 욕망을 자극했지만 그것을 끝내 그녀의 권력으로 환원시키는 능력이야말로 본질이었다. 나라의 운명은 내 손끝에 달려있다. 누군가의 기록 속에서 미실이 내뱉은 말로 전해지지만 그 진위 여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기억했다는 사실이다. 신라라는 나라가 전쟁과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미실은 그 손길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미실의 세력은 결코 일직선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권력을 거머쥔 방식은 하나의 인연이 끊기면 다른 인연을 잇는 방식, 그리고 권력의 축을 한쪽으로만 두지 않고 끊임없이 분산시킨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남자가 바로 신라의 제24대 군주 진흥왕이었다. 왜 진흥왕은 미실에게 눈길을 주었는가? 왕의 곁에는 이미 수많은 후궁과 정비가 있었고 정치적 동맹을 위해 귀족 가문에서 보낸 여인들도 많았다. 그러나 진흥왕은 단순한 후궁이 아닌 시대를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있었다. 전성기를 맞은 신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외교의 난제가 펼쳐져 있었다. 진흥왕은 대외적으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권력을 제어해야 했다. 이때 미실은 단순한 미모가 아닌 정치적 감각으로 왕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화랑을 장악하는 힘을 바탕으로 왕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귀족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며 때로는 정적을 무너뜨릴 기회를 포착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진흥왕은 미실을 통해 궁궐의 소문을 알았고 귀족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총애받는 후궁이라는 자리를 넘어서 사실상 정치 파트너로 기능했다. 화랑의 인사권은 왕에게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미실이 쥐고 있었기에 왕은 그녀를 쉽게 버릴 수 없었다. 미실의 존재는 진흥왕이 영토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일대까지, 남쪽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는 위대한 정복 사업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찬란한 기록의 이면에는 미실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왕이 전장을 누빌 때 궁중은 미실이 지배했다. 나는 왕을 돕는 자인가 왕을 넘어서는 자인가. 미실의 내면은 갈라져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왕조차도 그녀의 시선 안에서 평가되었다. 왕과의 관계는 권력의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국가 운영의 일부를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었다. 진흥왕과 미실의 관계는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필요가 만든 동맹이었다. 하지만 동맹은 영원하지 않았다. 왕이 세상을 떠나자 미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왕조와의 연결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두 번째 남자는 불운하게도 신라 역사 속에서 가장 짧게 왕자에 있었던 진지왕이었다. 왜 미실은 화랑을 장악하려 했는가? 왕의 총애만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왕은 언제든지 죽고 왕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다. 하지만 화랑은 달랐다. 젊은 귀족 남성들로 구성된 화랑은 군사적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이었고 미래의 왕과 대신들이 길러지는 곳이었다. 미실은 화랑도와 깊숙이 연결되었다. 화랑세기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화랑의 원화로 추대된 인물이었다. 원화란 화랑의 지도자이자 정신적 상징으로 젊은 화랑들을 이끄는 자리였다.
미실은 그 자리를 통해 귀족 자제들과 직접 관계를 맺었고 그들의 충성과 신뢰를 얻었다. 화랑은 단순한 무사 집단이 아니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이자 동시에 예술과 풍류를 즐기는 문화인이었다. 미실은 그들의 전투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들의 욕망과 감정을 읽어내며 화랑 조직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결과적으로 화랑을 장악한 미실은 왕조 교체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확보했다. 젊은 피는 내 편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왕보다 미래를 내다보았다. 화랑이야말로 신라의 내일을 짊어질 존재였고 그들의 존경과 충성은 왕조보다 강력했다. 미실이 한번 입을 열면 수많은 화랑이 움직였다. 이 권력 기반 덕분에 진흥왕 사후에도 미실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왕이 바뀌더라도 화랑의 존경을 받는 미실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화랑을 거머쥔 미실의 행보는 곧 권력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궁궐을 흔드는 여인이라는 속삭임은 이제 왕조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경계로 바뀌어갔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숭배와 두려움이 동시에 따라다녔다. 그리고 곧 두 번째 남자 진지왕과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다. 짧지만 격렬했던 그 인연은 신라 왕조의 운명을 뒤흔드는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터였다. 왜 진지왕은 그렇게 짧은 재위 끝에 몰락했는가? 신라의 제25대 왕 진지왕은 즉위와 동시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 혼란 한가운데에 미실이 있었다. 그녀는 진흥왕을 떠나간 뒤에도 화랑과 귀족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고 새 왕에게는 매혹이자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진지왕은 진흥왕의 손자였다. 그는 강직하고 욕망이 분명한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고 왕위 계승 자체도 귀족들 사이에서 충분히 합의된 선택은 아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그가 미실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곧 왕자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다. 궁궐의 회랑에서는 이미 소문이 무성했다. 왕은 미실에게 휘둘린다. 귀족들은 그 속삭임에 두려움과 분노를 섞었다. 미실은 왕의 곁에서 후궁으로만 남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정치적 언지를 주고 귀족들의 세력을 분할하며 화랑을 통해 젊은 피들을 움직였다. 왕조 교체기에 가장 필요했던 건 안정이었지만 미실과의 결합은 오히려 혼돈을 키웠다. 진지왕은 자신의 권력을 온전히 장악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신하들과의 균형을 잃었다. 귀족들은 왕을 사사로운 욕망에 흔들리는 자로 몰아세웠다. 미실과의 관계는 그들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다. 결국 진지왕은 즉위 4년 만에 폐위당한다. 기록에는 왕이 나라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라 적혀 있지만 그 배후에는 미실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왜 왕의 무덤 속에 함께 묻히지 않는가? 미실의 내면을 누군가 기록했다. 진지왕과의 결합은 짧았으나 그녀는 그 몰락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의 몰락이 끝나면 곧 또 다른 권력이 찾아왔다. 미실은 그 교체의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진지왕이 사라진 뒤에도 궁궐은 미실의 이름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왜 진지왕의 폐위 뒤에도 미실은 권력을 잃지 않았는가? 왕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지닌 기반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이다. 화랑의 지지, 귀족 가문과의 혈연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정치적 감각은 한 왕의 몰락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지왕 폐위 후 신라는 혼돈을 수습해야 했다.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일은 귀족들의 몫이었고 이 과정에서 미실은 교묘히 움직였다. 그녀는 패배자의 흔적을 지우는 대신 승자의 편에 서는 길을 택했다. 왕조의 변화 앞에서 그녀는 늘 자신이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궁궐의 벽 안에서는 미실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어떤 이는 나라를 어지럽힌 여인이라 비난했지만 또 다른 이는 국가의 동력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자라 칭송했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 속에서도 미실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켰다. 왕이 바뀌어도 화랑은 그녀의 편에 있었다. 젊은 귀족들은 여전히 미실을 존경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정치적 사건으로 이어졌다. 진지왕의 몰락은 일종의 시험대였다. 미실이 왕을 등에 업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했다. 내 그림자는 왕조보다 길다. 미실이 남겼다는 말처럼 왕조의 교체보다 그녀의 이름이 더 오래 남았다. 새로운 왕 진평왕이 즉위하자 미실은 다시 궁궐의 중심으로 나아갔다. 왜 진평왕은 미실을 경계하면서도 곁에 두었는가? 신라의 제26대 왕 진평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그는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그 뒤 50년 넘게 장수한 군주로 기록된다. 하지만 즉위 초반에 신라는 불안정했고 어린 왕을 둘러싼 섭정과 귀족 세력의 다툼이 치열했다. 이 시기 미실은 다시 궁궐로 들어왔다. 어린 왕에게 그녀는 위협이자 보호막이었다. 미실은 단순히 후궁의 지위를 넘어 정치적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귀족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화랑을 통해 젊은 장수들을 길러내며 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진평왕은 두려워했다. 미실이 곁에 있으면 나라가 안정되지만 동시에 왕이 가려진다. 왕의 불안은 곧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졌다. 미실의 존재는 왕자를 튼튼히 만들면서도 언젠가는 왕조를 뒤흔들 수 있는 불씨였다. 미실은 자신을 왕의 후궁으로만 두지 않았다. 그녀는 섭정 세력과 손을 잡고 화랑을 장악하며 때로는 왕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다. 진평왕의 긴 재위는 결국 미실과 같은 정치적 거물들의 뒷받침 덕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왕으로서 늘 불안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진평왕의 치세 동안 신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외부적으로는 백제와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여왕시대의 길이 열렸다. 그 모든 배경에 미실이 있었다. 나는 왕을 만드는 자인가 왕을 가리는 자인가. 미실 스스로도 그 경계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확실한 건 진평왕의 긴 치세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더 큰 갈등과 대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 미실은 궁궐 안에서 끊임없이 동맹을 맺어야 했는가? 신라의 권력 구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왕권이 절대적인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골 귀족들이 여러 파벌로 나뉘어 궁궐 안팎에서 권세를 다투었다. 왕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귀족은 왕의 권위를 흔들며 이익을 추구했다. 바로 이 틈바구니에서 미실은 동맹을 무기로 삼았다. 진흥왕과 진지왕을 거치며 궁중의 힘을 체득한 미실은 이제 단순히 후궁이나 원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귀족 가문과 혼맥으로 얽히며 설월랑과 세종공 같은 유력자들과 손을 잡았다. 이들의 지지 없이는 어떤 왕도 권자를 지킬 수 없었다. 미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자신이 단순히 왕의 여인이 아니라 정치적 중재자라는 위치에 서기 위해 움직였다.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오갔다. 어떤 귀족은 미실을 통해 화랑의 추천을 얻었고 또 다른 귀족은 그녀의 힘을 빌려 왕과의 갈등을 완화했다. 미실은 중간에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내가 없으면 궁궐은 무너진다. 이 속삭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맹은 언제나 불안정했다. 권력의 이해관계는 쉽게 변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했다. 미실은 이를 잘 알기에 항상 여러 갈래의 길을 열어두었다. 설월랑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곁에 두는 한편 세종공처럼 무력으로 기반을 다진 장군과도 연을 맺었다. 그리하여 궁궐은 언제나 미실의 영향 아래 움직였다. 비밀스러운 동맹의 그물망은 미실에게 막강한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적을 낳았다. 그녀를 제거해야만 신라의 질서가 바로 선다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미실이 가진 동맹은 왕조와 맞먹는 무게였으니 왜 설월랑은 미실에게 충성을 바쳤는가? 설월랑은 신라의 명문 귀족 출신으로 화랑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다. 그는 미실의 곁을 지키며 영원한 동반자라 불릴 정도로 가까웠다. 화랑세기 기록에 따르면 설월랑은 미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동시에 그녀를 지켜내는 방패가 되었다. 설월랑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미실이 구축한 정치적 그물망의 핵심 연결고리였다. 화랑으로서 젊은 세력과 연결되었고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당대 유력 가문과 긴밀히 이어졌다. 무엇보다 그는 무예와 지략을 겸비해 전장에서 신뢰받는 장수였다. 미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왕이 언제 바뀌든 나를 지켜줄 사람은 그대뿐. 미실의 내면에 설월랑은 특별한 존재였다. 왕들은 변했지만 설월랑은 늘 곁에 남았다. 그 충성은 단순히 사적인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고 미실은 그의 힘을 통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궁궐의 소문은 늘 불길처럼 번졌다. 사람들은 설월랑과 미실의 관계를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들의 결속은 누구도 흔들지 못했다. 설월랑은 미실을 향한 충성을 숨기지 않았고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미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설월랑의 충성은 역설적으로 미실의 위협을 키웠다. 그녀의 곁에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장수가 있다는 사실은 왕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귀족들에게는 왕조를 넘어설 수 있는 여인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설월랑의 충성은 결국 미실을 권력의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제거해야 할 존재라는 시선 속에 더 깊이 묶어버리고 말았다. 왜 미실은 수많은 남자들과 인연을 맺었는가? 그것이 단순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냉정한 권력 계산이었을까? 역사 기록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애정과 권력은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얽혀 있었다.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왕과의 관계는 국가 권력을 쥐는 통로였다. 설월랑과 세종공 같은 화랑과 장수들은 그녀의 기반을 다지는 방패였다. 미실은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정치적 도구로만 여겼을까? 아마도 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권력이다. 만약 미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녀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 간의 연애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록은 미실이 설월랑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전한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고 그 공허를 채워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궁궐 사람들은 미실을 모든 것을 계산하는 여인이라 했지만 그녀를 가까이서 본 이들은 그 속에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가 있음을 알았다. 권력을 위해 사랑을 택한 것인지 사랑을 통해 권력을 키운 것인지 그 구분은 흐려졌다. 연인인가 권력의 도구인가? 미실에게 있어 남자들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의 권력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동시에 그녀의 이름 앞에 끝없는 비난을 불러온 원인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미실은 그 어떤 남자에게도 휘둘리지 않았고 언제나 그 관계를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시 새로운 동맹과 결속을 통해 권력의 무대를 넓혀가려 하고 있었다. 왜 미실은 세종공을 선택했는가? 신라 왕실의 권력 구조에서 군사적 기반은 곧 정치적 생존을 의미했다. 세종공은 화랑 출신으로 무예와 전략에 뛰어났고 진골 귀족 가문과도 강력한 인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장군이 아니라 신라의 방패이자 창과 같은 존재였다. 미실이 그와 결속을 맺은 이유는 분명했다. 세종공은 미실에게 안정감을 주는 상대였다. 왕이라는 존재가 언제든 바뀌고 귀족들의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력은 가장 확실한 보장이었다. 미실은 세종공과의 관계를 통해 화랑과 군대를 움직이는 힘을 확보했다. 이는 왕권과 귀족 세력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추로 작용했다. 궁궐의 속삭임은 다시 번져갔다. 미실은 이제 무력까지 손에 넣었다. 귀족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필요로 했다. 세종공의 군사적 후광은 미실의 영향력을 배가시켰고 이는 곧 정치적 협상의 무기가 되었다. 왕을 지탱하는 자는 무력이다. 그리고 무력을 쥔 자는 곧 나다. 미실의 내면은 냉정했다. 세종공과의 결속은 애정이자 계산이었고 그 경계는 구분되지 않았다. 세종공은 또한 미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왕조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충성은 미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고 궁궐의 긴장 속에서 그녀가 끝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 결속은 미실을 향한 비난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왕의 후궁이자 귀족의 연인이며 장군의 동반자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권력의 화신으로 만들었다. 미실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공과의 동맹은 그녀를 더욱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왜 미실은 미색과 무력을 동시에 무기로 삼았는가? 신라는 혈통과 골품제라는 굳건한 틀 속에서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개인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실은 자신의 미모와 지성을 무기로 왕과 귀족을 사로잡았고 동시에 세종공과 설월랑 같은 장수들을 통해 무력의 기반을 다졌다.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두 개의 칼날을 쥔 여인이라 속삭였다. 하나는 남자들을 흔드는 매혹의 칼날, 다른 하나는 군대를 움직이는 무력의 칼날이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 이는 미실밖에 없었다. 미실은 권력을 쥐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했다. 때로는 눈빛 하나로 궁궐의 공기를 바꾸었고 때로는 화랑을 움직여 귀족들을 압박했다. 그녀에게 있어 권력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에 잡히는 현실이었고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나는 단 하나의 무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미실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다. 왕의 후궁으로만 남았다면 진지왕의 폐위와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무력의 방패를 얻었고 그 덕분에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단순히 계산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미실의 인간적 매력은 냉정한 정치 감각 속에서도 드러났다. 귀족과 장수들이 그녀를 떠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권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혹적인 존재였고 시대가 만들어낸 특별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쥔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의미했다. 칼날은 상대를 베기도 하지만 언제든 자신을 베어낼 수도 있다. 미실의 권력은 강력했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줄타기였다. 왜 미실은 끝내 왕자를 넘보았는가? 신라는 엄격한 골품제로 인해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진평왕의 장기 집권과 왕위, 계승 문제의 혼란 속에서 미실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왕의 후궁, 귀족들의 동맹, 화랑의 원하, 장군들의 후원, 그녀가 가진 힘은 왕조의 기반을 위협할 정도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미실이 직접 왕위를 노렸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화랑세기에는 그녀가 여왕의 자리를 탐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궁궐 안팎에서는 소문이 무성했다. 미실이 왕이 되려 한다. 이는 그녀를 두려워한 세력이 퍼뜨린 흑색 선전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야망을 드러내는 단서이기도 했다. 왕이란 무엇인가? 남자만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미실의 내면에 이는 질문은 시대를 앞서간 도전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곁에서 머무는 여인이기를 거부했다. 스스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신라 사회의 굳건한 틀은 그녀의 야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왕의 길은 결국 미실이 아닌 선덕 여왕에게 열렸다. 미실의 권력이 아무리 강력했어도 제도의 벽과 시대의 흐름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하지만 여왕을 꿈꾸었던 그 순간 미실은 이미 신라 역사에 전례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여인으로서 최초로 왕자를 바라본 인물이었고 그 꿈은 후대의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 미실의 야망은 좌절되었지만 그것은 신라가 여성 군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전주곡이었다.